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국과 한국의 사드 이슈에서의 일단 화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미국 언론이 연일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미국 언론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주목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핵무기 개발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탈북한 뒤 처음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소프트 파워를 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전에 일본에 도착한 대통령의 딸 이방카를 일본 정부는 국빈 대우를 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합니다. 한국 방문 일정은 취소한 이방카는 일본 총리 부부와 미팅도 잡혀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세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부자에 대한 세금률은 그대로 두고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제한을 뒀습니다. 뉴욕 트럭 테러 용의자는 기소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용의자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뿌리 없는 삶을 미국에서는 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관타나모 기지에 그를 수감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용의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말 더러운 진실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공개한 사람은 선거 당시 클린턴 후보에게 CNN 질문지 같이 갖다 바쳤던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입니다. 다저스는 훌륭한 피치에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요. 한 10분쯤 됐을까요? 공화당의 하원에서 지금 세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원안도 나오고 또 절충을 해야지 되는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공화당에서는 보통 그 일반 가정에 1년에 $1,182 정도는 득이 될 것이다. 지금 공화당이 이 안을 내면서 한 주장입니다. 처음에 뭐 거의 $5,000보다는 많이 내려갔고요. 한 9시 35분경에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저녁에 좀 늦게 퇴근을 했는데 7시 좀 넘어서인가요? 7시 즈음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복도 지나갈 때도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이니까 뭐 뉴스 좀 검색하면서 다닌다고 아이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가 크니까 걸어 다니는 길도 좀 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코리아 타임즈의 한국일보의 그 한 분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도 역시 아이폰을 보고 계셨어요. 저보러 저의 화면을 이미 다 보신 겁니다. 야구를 보지 않으시네요 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 검색했거든요. 그 정도로 걸어가는 틈틈마다 여러분들께서 로스앤젤레스나 뭐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또 모든 야구 팬들이 너무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어쩌죠. 정말 방어율들도 다 개개인적으로 좋고 했지만 그 피칭에 다 상관없이 LA 다저스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로서는 그 율리 구리엘과 유다비쉬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휴스턴 크로니클이 참 잘 보도를 했더군요. 계속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역시 로스앤젤레스가 LA 다저스에 대해서 잘 보도를 한다면 휴스턴 크로니클은 휴스턴의 그 팀에 대해서 월드 시리즈의 승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잘 전했는데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이방카가 일본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본의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과 중국 방문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뭐 일단 겉으로 얘기하기는
이 그 세금 개혁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미국에 남아서 세금 개혁안 일해라. 이방카가 세금 개혁안에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방카가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잡아놓고 미리 뭐 $10,000,000를 어디에 기부한다, 얼마를 기부한다 하는 계약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방카는 재무장관과 또 백악관의 경제자문과 함께 일단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그 이유로는 세금 개혁안 이것에 대해서 방문 기간 중안에 아버지의 그 아시아 방문 기간 중안에 일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일본에 그 도착을 하고 나서 일본에서 여성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스페셜 스피치를 특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기조 연설 이런 것은 뭐 다 뭐 아베 신조라든가 이런 일본의 중요한 사람이 하겠죠.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경제 참여 또 그 여성들의 지위 같은 것이 보강해야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서 그런 것을 강조할 텐데 이방카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그 일본에 그야말로 정부에서부터 이방카 브랜드가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회사들이 너무 수입이 며칠 사이에 크게 늘어서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대우가 대단했다. 뭐 워싱턴 포스트부터 모든 언론이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독일에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여성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방카를 소개를 한답니다. 그리고 뭐 잠도 안 자고 바로 이제 그 행사 끝내고 오는 것 같은데 아베 신조 일본 부부와 저녁도 먼저 저녁도 먼저가 아니라 이제 이벤트 끝나고 먹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어제 그 베니티 페어 잡지를 보니까 베니티 페어가 뭐 꼭 패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잡지들이 항상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도 다 패션이기 때문에 그 뭐 뉴욕이라든가 또 워싱턴에서 다 그렇게 파티하고 파티복 입고 하하 호호 와인 호호 하하 하면서 모든 일들이 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패션 잡지 기자들이 굉장히 그 정치에 밝습니다. 어제 그 베니티 페어가 지금 그 아버지 그 이방카의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가 사위에게 대단히 그 화가 나 있다라고 그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해고를 사위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로버트 멀러라는 특별검사가 임명되고야 말았다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사위에게 너 때문이야라는 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저런 그 일들이 지금 백악관에서는 또 그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방카가 아주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일본에만 갔다가 이제 오고 있고 사위는 얼마 전부터요. 10월 초부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사위가 중국이라든가 헨리 키신저랑 같이 다니고 만나고 하면서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적어도 8월, 9월까지는 책임을 지고 일을 맡아왔었는데 중국이 이래서 이제 손을 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일들도 미국에서는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그 스티브 배넌과 통화하면서 이번 주에 사위를 마구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그 통화에서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해고하고 나면은 리처드 닉슨 시절에 그 여러 가지 해고 그 이후에 탄핵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저 두고 보겠다라는 식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아시아를 거의 그 일주일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뭐 당연히 그 CNN과 팍스를 포함한 방송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베이징이 중국이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코스를 바꿨다. 이 코스라는 게 사드로 인한 한국과 아주 그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화해 무두고 일단 그 덮어두고 다른 일들을 잘해봅시다 하는 봉인 수준이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분석을 합니다. 뉴욕타임스 북한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좀 더 해주십시오 하고 압박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왜냐하면 한국의 리버럴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는 좀 그 강성이잖아요. 그와 달리 외교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중국과 굉장히 코드가 맞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과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이제 완전히 반대하면서 하나의 그 그룹을 형성을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는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더 본체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의 노력을 약하게 할 것인데, 그 노력 가운데 미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제 그 3개국이 함께 어떤 그 군사 동맹 같은 것을 더 그 철저히 맺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할 수 없이 중국도 뭐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또 그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하고,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약해지고야 말 것이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마이클 그린, 아주 굉장한 그 북한 문제 전문가죠.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그 중국이 좀 일단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화해 무드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역 안정을 위해서 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그 백악관의 속마음은 예민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하고, 더군다나 이제 외교에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균형을 이룬다는 게 지금 중국의 판단이고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이 탁 그 올라갔었을 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와 좀 가깝게 갔었던 적이 있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독일에서 7월 달이었었죠. 이제 두 나라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이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가 잘 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시진핑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 우선이다 이렇게 머물겠다 할 때, 지금 시진핑은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새 시대로 나가겠다고 단단히 이제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손에 쥐고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한국의 제안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화해가 결국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얼만큼 다가섰느냐에 대해서 워싱턴이 너무나 초조해하면서 지켜본다 하는 게 이제 전에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그 에반스 리버스 씨의 얘기입니다. 뭐 사드로 올해 한국이 그 75억 달러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으로부터 GDP의 0.5%, 중국은 8억 8천만 달러 손해봤다고 하고 GDP의 0.1% 등등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그 기관지인, 공산당 기관지인 피플스 데일리도 적절한 결정이다. 그 완전한 궤도로 그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다음 그 베트남에서 만나죠.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요, 울타리를 고치려는 노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그 연구 중심으로 하는 그 런민 그 대학교의 그 국제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CRO의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그 사드라는 것 때문에 두 나라의 모든 관계가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뭐 사드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에 앞서서 한국 대통령이 이제 거의 10년 만에 국방비를 최고로 늘린다. 이런 것. 보통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할 때는 예산에 관한 연설이 되는데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안 하겠고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은 안 되고 한반도의 동의 없이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확한 그 국가의 이름까지 Republic of Korea를 이름을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시차 관계상 월스트리트저널 조금 늦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미국의 그 세 척의 항공모함이 태평양 서쪽 트럼프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배치는 좀 드문 일이라는 뭐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이번에는 전에는 있었는데 김정은을 만날 뜻에 관한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마디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공사가 탈북하고 나서 2016년에 탈북했잖아요.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은 핵보복이 있을 것이고 포병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서 너무나 이게 위력이 크다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정교한 북한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인간 희생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군은 여러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장군이라든가 상관의 지시 없이도 방아쇠를 충분히 적절하게 당기도록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를 써야지 된다는 건데 중국이 탈북자를 조금 많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북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한국 포함해서 5개국 아시아 순방 직전에 무역 문제도 있지만 북한 핵 문제가 어떠한 이념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의 증언을 한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사실은 탈북자 가운데서도 중요한 인물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증언을 할 때는 현 한국 정권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연설을 하고 다 뭐 한국 정부에서 다 이제 미리 연설지도 보여주고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아닙니까? 텔레비전은 그 사람의 표정 같은 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 정부의 입장만을 입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의견이 담긴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전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태영호 전 공사의 입장인 것 같다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공직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미국이 법의 나라잖아요. 오죽하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미국에 정말 아주 큰 해가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여러 가지 트윗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황과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왜 뉴욕에서 트럭을 빌려서 테러를 저지른 29살의 용의자는 본인 조국에서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 개인의 인간 스토리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방송 끝나고 텔레비전 보는데 준 H 킴 검사 뉴욕 트럭 테러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검사입니다. 한인 검사인 거죠. 한국 이름이 김준희
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데 테러 혐의를 그 적용한다 이렇게 그 밝혔거든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실까요? 한인. We now have him charged with federal crimes of terrorism. The complaint filed today charges Saipov with 2 counts. First, material support of a terrorist organization, that being ISIS. And second, a federal charge of violence and destruction of a motor vehicle with willful disregard for the safety. 네, 이제 2000년부터 아마 뉴욕의 남부 지방 검사에서 연방 검사로 일을 시작을 했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하버드 법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법대 그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죠. 어제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년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럭으로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워낙에 그 미국에 이민 와서 트럭을 많이 그 운전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홈디포에서 빌렸고 할로윈을 택한 것은 길이 붐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시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트럭에 아이시스 길을 달까 하다가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그만뒀고 본인이 한 일에 만족한다고 하고 지금 그 수사팀에게 병원에서도 병원에 아이시스 길을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천 개의 동영상은 90개였고 수천 개의 그 아이시스 관련 그런 그 자료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아이시스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 우리가 했다 하는데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용의자가 체포되면은 안 합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시스가 자신들을 그 지지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재판받고 할 때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그 용의자에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시스는 그 요원들에게 공격을 한 뒤에 그냥 자살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찰과 열심히 총싸움 하다가 그게 순교다라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 해서 가만히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용의자가 범인이 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쭉 그 뒤를 쫓아가 보는데 사실은 아이시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용의자가 미국에 왔던 때는 아이시스라는 것은 세상에 탄생하기도 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그 추첨으로 온 건 맞더군요. 그 추첨 이민제로 해서 미국에 왔는데 2010년이 22살 생일을 지나자마자 그때는 조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온건한 이슬람교 그런 그 가정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에 왔는데 우즈베키스탄 그 수도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교에서 이제 그 경제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CPA로 일하다가 미국에 막상 오기는 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영어도 제한이 있고 해서 트럭 기사를 하면서 덴버에서 디트로이트로 매사추세츠에서 뭐 콜로라도의 솔트레이크로 이렇게 하다가 2013년인가요?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다른 그 우즈베키스탄 이민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지금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주해서 저주로 뭔가를 계속 찾아서 오하이오, 플로리다로 다니다가 이제 그 와이프의 그 집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해서 가족들이 있는 뭐 뉴저지 쪽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처음 글을 봤었던 사람들은 미국에 오고 나서 해피한 사람이다 했는데 점점 폭력적이 돼가면서 직장에서는 손님에게 왜 그렇게 까칠하게 대하냐 하면서 해고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글을 그 알아온 그 이맘 같은 사람은 이슬람교를 잘못 해석하더라. 그래서 그 이맘이 이 그 용의자에게 당신 너무 감정적이다. 책을 다시 읽어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종교를 잘못 그 이해했다는 것이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구소련의 다른 많은 위성국들이 그렇듯이 독립은 했는데 구소련이 또 그건 잘했어요. 독립을 하라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은 했는데 독립하고 처음에 뭔가가 시작될 때 얼마나 부정부패, 불안감 같은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제 추첨해서 영주권 받고 꿈을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때는 트럭 비즈니스도 해본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스피드 티켓, 무슨 티켓이 쌓여서 돈 안 내고 뭐 워런티 받고 등등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버 운전자가 됐는데, 최근에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1년 전부터 아이시스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하고 이런 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FBI의 테러리즘 수사관이나 국토안보부, 뉴욕 경찰국, 또 연방검사 등이 브루클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사람 가운데 5명, 1명이 카자흐스탄, 이런 그 사람들을 아이시스 자료를 이제 그 보급해주고 한다는 그런 이유로 조사를 하고 유죄 그 판결을 내리고 그 뭐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용의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과 많이 몰려다니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그 법적인 그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미국 시간에 이제 대통령이 다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해서 전해드렸는데, 관타나모 베이에 수감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관타나모라는 것은 적의 전투 요원을 이제 수감하기 위해서 존재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하다가 닫지 못하고, 오바마 대통령 들어갔을 때 뭐 240 몇 명인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41명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용의자를 그야말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뭐 아이시스 전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법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제 자정쯤에는 이제 대통령이 뭐 그 애니멀은 집어넣어야 돼 막 이러다가 결국은 미국이 뭐 정의가 없어, 강한 정의가 필요해, 법이 너무 흐물흐물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야, 래핑 스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기자들이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타나모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세라 허커비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자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시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근데 그 트윗도 지금 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연방 검사가 수사권을 잡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아주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법 집행관에서부터 뭐 판사부터 검찰부터 다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연방에서 이렇게 기소권을 잡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사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먼저 말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트윗도 대통령이 슬그머니 내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아주 그 특별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이 그 민주주의라든가 법 시스템이라든가, 대통령이 자신의 그 법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웃기는 일이야, 래핑 스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게 또 미국의 정말 화장하지 않는 얼굴이다라고 세계에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얼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그 어저스팅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트윗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급히 내리기도 하고, 미국은 이런 얼굴도 있지만 저런 얼굴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많이 변하겠지만, 또 상원도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고, 뭐 미국의 세금 안이 조금 변한다고 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중간 계층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인데 오늘 공화당의 이 안에 따르면 1년에 $1,182 정도를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장하는 게 $1,182면은 이런 경우에는 $1,182보다 평균 높은 것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게 뭐 지금까지의 관리 예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층의 세금을 그 세금률을 깎아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보다는 크게는 이제 그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린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줄어들 때 트리클 다운 하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기 그쪽이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서 그 이게 이 정도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야지 않은 것이고요. 최고 부자에 대한 세금은 39.6%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100만 그리고 개인은 뭐 반 정도 되죠. 모기지 이자의 디덕션은 새로운 집을 살 때 $500,000까지만 해주고 재산세는 $10,000까지 그리고 관심이 많으셨던 401k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선하는 것에 대한 디덕션도 변화 없고 학생 융자나 메디컬 익스펜스는 이제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401k 말씀드렸었죠. 대강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그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끝내도록 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를 이로 인해서 없애도록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폴리티코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누구냐면 아마 공화당에서는 치를 떨면서 이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데나 브러질이라고 원래 CNN에서 커멘테이터 하다가 이제 그 민주당의 이메일을 특히 민주당 그 의장의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그게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는 그 사건이 터진 뒤에 민주당 그 의장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나 브라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토론하기 전에 뭐 CNN에서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하고 뭐 질문지를 뭐 힐러리 클린턴에게 뭐 몰래 줬다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그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책을 냈거든요. 제가 책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세요. 오늘 폴리티코에 쓴 것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해드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캠페인을 했는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 그 전임자 데비 와스먼 그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고요. 빌 클린턴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클린턴 집안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플로리다주에 나중에 이제 하원 의원까지 됐잖아요. 뭐 그 사람 매니지먼트 잘 못했다 뭐 이런 비난까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완전히 그 휘어잡았다는 겁니다. 돈부터 사람까지. 그래서 클린턴 캠페인이 그 버니 샌더스에게 이기기 몇 개월 전부터 당 기금을 컨트롤을 했고 본인이 뭐 그런 것을 알았다면 당 의장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월 달 그 전당대회 직후 토요일 아침에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재정을 책임 맡고 있는 게리 잔슬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인이 그러니까 의장직을 맡고 금방이에요. $200만 빚이 있다. 그 빚이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그 당기금을 썼으니까 우리는 조인이잖아요. 조인 그 당시 그런 협약이 있었잖아요. 조인 펀드레이징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돈도 많이 모으니까 돈을 모아서 당으로도 넣고 본인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당의 언론 담당 국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모든 스텝을 결정할 최종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는 참 이게 널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당과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게 2015년 8월이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1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다 힐러리에게 몰아주면서 힐러리가 모든 것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당 그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9월 7일에 다 힐러리 클린턴으로 확정되고 선거 치러지기 2개월 전이네요. 버니 샌더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왜 했겠어요? 도와달라고 했겠죠. 하면서 헬로 세네터 헬로 상원의원님, 제가 이 전국위원회를 쭉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그 설명을 해줬대요. 참 비윤리적이고 진실성도 없고 1년 전에 이미 이렇게 다 힐러리 클린턴이 접수를 했는데 알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 안 맡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샌더스가 처음에는 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았다 하다 점점 얘기를 듣더니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이제 스몰 도네이션으로 버니 샌더스는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다 듣고 버니 샌더스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분노 표현도 하지 않았고 아주 쿨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여론조사 말고 지금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본인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가면은 열기가 별로 없어서 오바마 지지자 밀레니얼 세대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대안이 너무 나쁘니까.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본인은 이제 울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본인은 이제 본인이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절대적인 맹목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끝나고 지고 나면은 이런 글들을 많이 쓰죠. 여기서 제일 돋보이는 사람은 결국은 버니 샌더스 아닌가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다른 클립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뉴스를 훔쳐가네요. 어제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미국에 오고 있고 뭐 증권 시장도 좋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세금률을 나눴는데 25% 커플 9만 달러, 그게 개인은 한 반 정도 되죠. 그리고 35% 소득세가 커플 26만 달러, 39.6%가 커플 100만 달러, 개인은 그 반 정도 되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제 배터스 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첫 이닝 때 율리 구리엘이 눈 찢어지는 신용을 했었던 다비슈 유한테요. 딱 그 모자를 벗어 보이면서 미안하다 하는 것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는 그 유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그 경기를 해서 그렇게 됐고, 오늘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면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116번 이상을 진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이기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만저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20년 걸렸을 뿐이다. 그 외야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